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폭염 일수가 20일에서 25일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관련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무더위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한 상황. 특히 올 여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폭염 대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 빈곤층의 어려움과 대책 마련을 살펴봅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오늘은 폭염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그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상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무더위 대책과 함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빈곤 정책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김범중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에너지시민연대 김솔지 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예보가 됐지만 올여름 역시 예년 못지않은 폭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이제 필수 가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럴 때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이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마음껏 틀 수가 없는 분들이죠. 바로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네, 간사님, 이 에너지 빈곤층을 나누는 특정한 기준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에너지 빈곤이라 함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너지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통상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이라 함은 소득 대비 전기요금이나 연료금, 가스요금 같은 광열비 기준이 10% 이상 넘는 가구를 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차용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10% 이상 에너지에 투자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기준이 영국 기준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실정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제 생각에는 영국과 우리나라가 기온이 다르기도 하고 주택의 모양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딱 맞는 실정에 맞게 지금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득 대비 광열비 기준이 10%다라는 기준도 조금 에너지 빈곤층을 나누기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계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광열비라 하는 그 비용을 원하는 만치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는 광열비가 10% 이하로 나오는 경우여도 에너지 빈곤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을 나누는 기준을 조금 더 다른 내용들도 합쳐서 기준을 좀 할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네네. 이 에너지 빈곤층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이 고령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령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우선 에너지 빈곤층 중에 고령자가 몇 프로다라고 딱 나온 통계치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다만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계속 조사를 해봤을 때 최근 18년도, 19년도 약 800가구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때 전체 가구 수 중에 68% 정도가 노인 가구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열중 7분이 노인분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같이 더운 여름이나 또 겨울 모두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시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에너지 빈곤층에 속하는 노인 비율이 높은데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에너지 빈곤층에 속해 있는 노인들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첫 번째는 일단 노인 가구 형태 변화를 좀 저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
그 노인들, 독거노인들의 비중이 현재 한 25% 정도로 급격하게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가구 형태의 변화는 노노부부, 그러니까 노인만이 사는 그런 가구 형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의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75%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자가 형태 중에서도 개인 주택 형태가 가장 많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개인 주택 형태로 갖고 있는 노인들의 가구 유형이 상당히 오래돼서 낙후된 시설들이 많고 또 안전성에서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냉난방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혹한과 그다음에 더위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가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 노인들 가구 형태 중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독거노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쪽방촌 같이 독거노인들이 아주 대거 몰려서 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위들을 우리가 피해주기 위해서 무더위 쉼터라는 것들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병 전파 이런 우려 속에서 쪽방촌에 존재하는 무더위 쉼터가 지금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합 그 쉼터로 지금 많이 통폐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쪽방촌에 계신 분들의 지근거리에 있는 무더위 쉼터가 문을 닫음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통합센터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무더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인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네요, 사실. 노인 빈곤층의 여름나기가 걱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근본 원인이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OECD 국가들 중에 노인 빈곤율 또 전체 빈곤율의 격차를 보면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격차가 34.4% 정말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또 꾸준히 수입이 있던 사람들이 이 노인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그야말로 소득 절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고 있는 빈곤 실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OECD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정치, 경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선진국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 빈곤율, 절대 빈곤율 모두 넘버원을 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대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7%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절대 빈곤율 같은 경우에도 32% 정도로 OECD 평균에 비해서 대략 한 4배 정도 높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의료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원활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돼서 소득의 빈곤이 결국은 의료의 불평등, 건강의 불평등으로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이 피폐해짐으로써 소득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 삶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경제적 빈곤이 건강을 비롯해서 삶의 질을 좀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노인 빈곤의 핵심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그다음에 소득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대 30대, 40대, 50대에 자녀들에 대한 그런 그 보육 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네네. 그리고 본인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 그리고 주거비, 생활비, 기타 지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득이 키울 수가 없고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근로시장 상태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한국의 근로시장이라는 것은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평균적으로 생애 주기 동안 주요한 첫 번째 직장에
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은퇴하는 연령 시기가 한 50대 정도 됩니다. 네. 50세 은퇴를 하게 되면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이 65세이기 때문에 15년 정도를 더 노동시장에 우리가 종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소득을 벌여들여야 되는데 그때 보통 비정규직, 그다음에 낮은 임금, 그다음에 질 낮은 그런 기술을 그럼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계약직에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네. 생애 주기 최초의 주요 직장에서는 정규직, 그다음에 고임금을 누렸다면 그 이후에 은퇴 이후에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계약직에 많이 근무를 하시게 돼서 상당 정도의 소득이 낮아진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적 연금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적 연금이 지금 현재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고 두 번째가 기초연금인데 두 가지 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노후의 소득의 많은 부분을 공적 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것들에서 커버가 된다면 한국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지금 연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노후에 지금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근로를 한창 할 때는 그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고 은퇴 이후에 그 갭이 생길 때는 근로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렵고 네. 또 공적연금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노인 빈곤의 문제가 에너지 빈곤층을 낳고 또 에너지 빈곤층은 매년 힘겨운 여름 또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코앞에 다가온 무더위 대비가 시급한데 간사님, 현재 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복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로는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정책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18년도까지는 동절기에 한해서 지원이 되다가 18년도에 이제 104년 만에 폭염이 오면서 하절기에도 이분들에 대한 복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년도부터는 하절기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에너지 공기업에서 요금 감면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연료금, 가스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주택 효율 개선을 해주는 것도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여서 뭐 창호 개선이라든지 단열 시공과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복지 제도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지자체에 따라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지원해주는 제도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정책은 이렇게 많은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자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 정책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수님 어떤가요? 지금 현재 한국이 어르신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는 각종 복지 혜택은 46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무임승차, 그리고 에너지 지원 재택 같은 것들 총망라돼서 지금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라는 얘기가 있듯이 온라인 상에서 정보 습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대, 40대, 50대 같은 중장년, 청년층, 중년층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보력의 어떤 그 부족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네. 따라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제가 봤을 때는 다만 65세에서 한 70대 초반 정도 되신 분들은 상당한 정도 열의를 가지고 인터넷과 그다음에 개인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70대 중반을 넘어가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정보 습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온라인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전파, 전달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으로 인한 대면을 통해서 정보를 나눠주는 약간의 아날로그 방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비대면이 대세긴 하지만 어쨌든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예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또 에너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간사님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이런 분들을 만나시고 또 목격한 사례도 많으실 텐데요.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 교수님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가 미흡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복지제도 새로 나오는 복지제도나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을 복지 담당자들한테도 전달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실제 받아야 되는 노인분들한테 그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좀 현실성이 부족한 제도도 있는데 예를 들어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고치는 대상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 집을 고쳐서 에너지 빈곤층 분들이 조금 더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겨울을 나아야 하지만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가 이제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세입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빈곤이 또 에너지 빈곤으로 바로 이어지고 또 폭염과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서 더욱 힘든 여름이 예상되는 지금 이 노인 빈곤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 화면을 먼저 좀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고령자는 온열 질환으로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룰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2018년 여름철에는 온열 질환자가 다른 해에 비해 8배에서 12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숙인이나 쪽방촌 등 에너지 빈곤층의 온열 질환자를 이송하는 119 순회 구급대의 2017년에서 2019년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온열 환자의 이송수는 2017년 26명, 2018년 315명, 2019년 37명으로 2018년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빈곤율이 높은 노인층의 경우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아 폭염 피해 발생률이 높은 편인데 최근에는 독거노인의 비율 또한 높아져 온열 질환에 따른 피해는 통계 수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발빠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올여름은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함께 예방해야 하는 상황. 그동안의 폭염 대책이 무더위 쉼터나 다중시설 이용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 시설의 이용이 제한된 현 시점에 주거 환경이 어려운 노인 빈곤층의 폭염 대비나 자가 격리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빈곤의 근본 대책인 노인 빈곤의 해결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에너지 빈곤 대책과 더불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시점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에너지 빈곤으로 드러난 노인 빈곤 현황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간사님,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과 또 빈곤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까? 우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만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조금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더불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 세밀하게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좁은 땅이지만 제주랑 강원의 굉장히 온도가 다르듯이 네네. 이제 좀 지역별로 세분화되어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해보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너무나 다른 경우들이 많아서 네, 좀 지역별로 필요한 복지 정책을 좀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복지 담당자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현재는 에너지 복지 전담자가 따로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다 모든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실태조사를 하고 담당 공무원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실제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지만 제대로 다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에너지 복지 전담사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인 빈곤을 좀 해결을 하면 바로 에너지 빈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 정책을 보셨을 때는 좀 더 시급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자, 노후의 노인들의 소득원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기금을 이용해서
그 소득이 이전돼서 노인들이 노후에 받게 되는 돈이고요. 공적 이전 소득에는 조세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기초연금과 본인들이 납부했던 기여금에 기반해서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네. 공적 이전 소득이 있고요. 또 하나가 사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면 주로 자녀들이나 친척들한테 받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받는 그런 소득이 되겠는데, 세 번째가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노인들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00이라고 보면 그중에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까지 다 혜택을 받는 분들은 5%,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공적 이전 소득이나 사적 이전 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적 이전 소득 같은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지금 뭐에 의존을 하고 있냐 하면 공적 이전 소득과 근로소득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공적 이전 소득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지금 현재 40%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선진국 수준인 50% 중반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50% 중반이요. 네. 네. 그렇게 하려면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들의 납부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한테 25만 원이나 3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액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70%의 어르신한테만 주지 말고 지금 어르신들 100% 중에서 한 10%, 15%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85% 밑에 계신 분들, 네. 그러니까 70%와 85% 사이에 계신 그 15%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나는 왜 기초연금 안 두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85%까지 우리가 넓혀서 기초연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제 또 하나의 그런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적 이전 소득을 강화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와 같은 형식으로 월 한 27만 원, 28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현재 어르신들 100 중에서 32%만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2%밖에 안 되나요? 네. 그런데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7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40%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 40%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을 해서 이분들의 근로소득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같은 에너지 빈곤 문제라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금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상황에 맞춰서 좀 풀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간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올해는 정말 예상치 못한 팬데믹에다가 지금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철은 더욱 더워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폭염특보 기준도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이 폭염 경보가 울릴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항상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어렵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안 그래도 폭염 때문에 힘든 분들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그 쉼터도 운영이 조금 어렵고, 쉼터에 안 그래도 가기 힘든데 또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노인분들에게 조금 여름이 오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좀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두 가지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르신들 노후의 빈곤율도 상당히 높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의 근로소득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지금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1차로 물론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상당한 정도의 국가 채무 부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한 번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한 30만 원 정도, 월 30만 원이 아니라 한 번 더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노인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 안에 에너지 대책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GDP 대비했을 때 사회보장, 사회복지비 지출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네, 네. 불과 한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한 20% 중반대, 미국만 해도 20% 중반대, 일본도 20% 중반대, 유럽 선진국들은 30%가 넘어갑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체 GDP에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에너지 빈곤, 노인 빈곤에 대한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많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결국은 증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세 문제가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저항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GDP 대비했을 때 사회보장, 사회복지비 지출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겠다. 두 가지 제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되 또 증세 환경에 맞춰서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젠 폭염도 재난으로 지정할 만큼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올 여름을 잘 대비하는 건 물론이고 더 근본 문제인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